저번 편에서는 무늬 2개인 개구리들 718과 912를 소개드렸죠. 이번 편에서는 무늬 4개인 두꺼비 친구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와 함께 자동차 업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슈가 있죠. 바로 럭셔리카, 스포츠카 전문 브랜드들의 SUV 출시입니다. 가장 최근에도 영국의 슈퍼카 브랜드 에스턴 마틴이 전례 없는 SUV를 출시했고, 그런 거 만들 생각 없다던 페라리도 입국 닫고 SUV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이미 내놓고 엄청난 성공을 누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마세라티, 롤스로이스, 벤틀리, 포드의 머스탱 같이 유명한 럭셔리카 혹은 스포츠카 브랜드들이 요 몇 년간 줄줄이 SUV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를 보자면서 이게 다 뭔 소리냐고요? 이 SUV 열풍의 막을 포르쉐가 열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말 911뿐이던 포르쉐가 박스터를 내놓는 과감한 모험을 하면서도 재무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어떻게든 기사회생하려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포르쉐 역사상 최초의 SUV였는데요. 당시의 대중과 언론 그리고 포르쉐 골스 팬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수십 년간 스포츠카만 만들던 브랜드가 갑자기 SUV 출시를 한다니 TV나 커뮤니티 등 여기저기서 욕을 수도 없이 먹었죠. 지금으로 치면 애플이 아이패드 대신 갑자기 아이피자를 만드는 격이랄까요? 포르쉐의 팬들은 2003년 이 SUV 모델이 출시되기 전까지 마치 악마가 최후의 심판을 내리기 만든 물건인 듯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태생적으로 호평을 달고 태어난 포르쉐의 첫 SUV 카이엔은 현재 포르쉐에게 가장 많은 현찰을 가져다주는 캐시카우가 되었습니다. 포르쉐뿐만이 아니라 포르쉐가 속한 폭스바겐 그룹 전체에서도 말이죠. 아니, 사실상 카이엔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좋은 SUV입니다. 박스터와 카이맨은 각각 엔진과 차체의 형태, 악어의 종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그럼 카이엔은 어떨까요?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마 정말 예상 밖일 겁니다. 바로 고추의 한 품종입니다. 카이엔 고추는 매콤하고 톡 쏘는 맛으로 유명한데요. SUV지만 고추의 톡 쏘는 맛처럼 강렬한 성능과 스타일을 지녔다는 의미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큰 덩치에 어울린다고는 딱히 생각 못하겠네요. 카이맨도 그 조그만 덩치에 악어를 갖다 붙였는데, 자, SUV라는 것 자체도 붙여진 이름도 좀 의외인 이 차. 어떻게 포르쉐의 가장 든든한 돈줄이 되었을까요? 아까 팬들이 카이엔을 무슨 뒤틀린 황천의 두꺼비 보듯 봤다고 했죠. 하지만 포르쉐같이 독특하고 특별한 브랜드가 기존의 팬들에게 호평을 듣는다는 건 반대로 대중들에게는 인기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널찍한 공간에 4명이 넘게 탈 수도 있고 편안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주말엔 험한 길을 즐기는 오프로드나 캠핑용으로도 적절한 SUV인데 성공의 대명사 포르쉐 엠블럼까지 박혀있다? 이건 엠블럼뿐만이 아니라 그간 포르쉐가 추구해왔던 높은 성능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주행 감각도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팬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는 이 같은 선택지가 또 없던 거죠. 당시에 고성능 SUV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런 포르쉐의 모험에는 무지막지한 잭팟이 터졌고, 이 카이엔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포르쉐는 세계 최대 자동차 그룹 중 하나인 폭스바겐을 돈으로 인수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지없이 인기가 높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현대자동차의 SUV인 산타페의 명칭을 따와 강남 산타페로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만큼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디자인은 911을 그대로 부풀려 놓은 듯한 두꺼비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앞면에 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그릴과 역시 타원형의 헤드라이트와 4개의 눈동자, SUV 치고는 낮은 각도의 앞유리, 911의 그것을 계승한 유려한 뒷 루프라인, 하나로 이어진 테일램프와 또 그 안에 4개씩의 눈동자 등 911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아, 포르쉐 SUV구나 할 것 같은 외부 디자인을 가졌고, 실내 디자인도 역시 911에서 가져온 5개의 원형 클러스터와 함께 넓은 실내 공간과 더 커진 센터페시아 공간을 빼면 깔끔함에 있어 그다지 다를 건 없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성인 남성이 앉아도 여유롭고 편안해 장시간 주행해도 모든 탑승자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전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트렁크와 짐을 싣기 수월하도록 에어 서스펜션을 조절해 차고를 낮추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향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니치 향수라 불리는 제품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니치는 영어로 틈새를 의미하며 니치 마켓은 흔히 불리는 틈새 시장을 말합니다. 포르쉐도 이번 세대부터 카이엔을 이용해 니치 모델을 만듭니다. 바로 카이엔 쿠페입니다. 쿠페는 자동차를 모양에 따라 분류한 형식 중 하나로 전고가 낮고 문이 2개이며 천장의 높이가 운전석 위치에 가까운 곳에서 최고점을 찍고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라인을 가진 차를 말합니다. 그 라인을 쿠페 라인이라 부르기도 하죠. 카이엔 쿠페는 문이 4개인데요? 쿠페의
경위는 투도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디자인 트렌드가 쿠페의 형태로 쏠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꼭 투도어가 아니더라도 낮은 전고와 쿠페 라인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쿠페라 불리는 추세입니다. 카이엔과 비교해보면 루프 라인이 911과 더욱 비슷해지도록 날렵하게 깎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도에 따라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전동식 리어 스포일러도 추가되었습니다. 현 세대는 2017년에 공개된 3세대로 별도로 판매되는 카이엔 쿠페는 1세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모델은 2세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카이엔에는 기본 모델 카이엔, 출력이 향상된 카이엔 S, 더 향상된 카이엔 GTS, 카이엔의 플래그십인 카이엔 터보, 터보에서도 고성능인 카이엔 터보 S, 전기 모터가 추가된 카이엔 E 하이브리드와 카이엔 터보 S E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카이엔 쿠페는 카이엔 쿠페와 카이엔 터보 쿠페, 카이엔 E 하이브리드 쿠페, 카이엔 터보 S E 하이브리드 쿠페 이렇게 4종이 출시되었습니다. 카이엔의 성공 이후 포르쉐는 또 하나의 두꺼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좀 더 작은 두꺼비를 말이죠. 바로 카이엔의 동생격인 포르쉐 마칸입니다. 마칸이라는 이름은 호랑이를 뜻하는 인도네시아어에서 가져왔습니다. 호랑이의 힘과 유연함, 역동성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원래는 카이엔 주니어에서 앞 글자들만 딴 K준이란 이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차체이지만 이름값을 똑똑히 하는 놀라운 성능과 주행 감각을 뽑아내 오너들에게 SUV라는 한계를 완전히 엎어버린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포르쉐 전체 모델 중 가장 저렴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인지 포르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링 모델이기도 합니다. 마칸과 카이엔의 판매량이 포르쉐의 전체 판매량의 절반이 넘을 정도리 말입니다. 2세대인 현 세대는 전체적으로 카이엔과 매우 흡사하며 크기만 작아진 모습입니다. 실내 역시 흡사하지만 911의 하위 모델격인 718과 같이 카이엔의 하위 모델로 설정된 탓에 두 개의 원형 클러스터를 뺏겼습니다. 그럼에도 동급 모델인 컴팩트 SUV 시장에서 가장 세련된 디자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칸의 라인업에는 2세대인 신형이 출시된 기본 마칸, 마칸 S, 마칸 터보, 마칸 GTS가 있습니다. 벤츠와 BMW, 아우디, 제네시스와 렉서스에 이르기까지 프리미엄 브랜드에는 편안하고 넓은 공간, 부드러운 승차감을 중시하는 대형 세단이 존재합니다. 속된 말로 회장님 차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차들은 고객이 주로 오른쪽 뒷좌석에 앉으며 운전은 고용된 기사들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엄숙하고 진중한 고객층에게 포르쉐는 또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바로 포르쉐의 고성능 대형 세단 파나메라입니다. 역시 카이엔의 성공에 힘입어 개발된 파나메라는 주로 편안함과 부드러움을 추구하던 대형 세단의 고객층에게 새로운 놀거리를 던져줍니다. 세단마저도 동급 최고의 성능을 갖추게 하고 포르쉐만의 레이싱 DNA를 집어넣어 뒷좌석에 머물던 고객을 운전석으로 오게 만드는 이례적인 경험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럼에도 뒷좌석의 편안함은 잃지 않았습니다. 눈치가 아주 빠른 분들은 파나메라라는 이름의 유래를 벌써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911의 트림명 카레라가 멕시코의 레이싱 대회 카레라 파나메리카나에서 따왔다고 했었죠. 여기 있는 파나메리카나를 변형한 단어가 바로 파나메라입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장거리 레이스였던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강력한 성능과 장거리 주행에도 지치지 않는 안락함을 가졌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카이엔이 911을 위로 늘려놓은 것 같았다면 파나메라는 911을 앞뒤로 늘려놓은 것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앞뒤로 깔끔한 라이트와 눈동자 4개씩이 들어가 있고 쿠페를 기반으로 한 낮은 차체와 911의 유려한 루프라인 역시 파나메라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형 세단치고 낮은 전고를 가진 것이 뒷면만 놓고 보면 911과 매우 흡사합니다. 테일램프 위에는 카이엔 쿠페처럼 속도에 따라 나오고 들어가는 가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특히 터보 트림에는 한층 더 트랜스포머 같은 스포일러를 제공합니다. 계기판을 확인 안 해볼 수 없겠죠? 5개네요. 다행입니다. 센터 패시아는 우주선 조종이라도 될 것 같은 많은 매끈한 버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뒷좌석 쪽에도 차량 내 다양한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버튼들이 있는데요. 실내 전반에 있어서 포르쉐의 첨단 기능을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파나메라의 파생 모델로는 2열 좌석 공간을 늘려 뒷좌석의 편안함을 중점에 둔 파나메라 이그제큐티브와 2열 뒤쪽 적재 공간을 길게 늘려 보다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외건 형태의 파나메라 스포츠 트리스모, 그리고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조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파나메라 E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습니다. 기존 파나메라와는 이그제큐티브는 2열이 길어지고 스포츠 투리스모는 트렁크 부분이 빵빵해지고 E 하이브리드는 엠블럼과 브레이크 캘리퍼 등 곳곳에 연두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것이 외적인 차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파나메라에는 파나메라 4, 파나메라 4 스포츠 투리스모,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 파나메라 4S, 파나메라 4S 스포츠 투리스모, 파나메라 4S 이그제큐티브, 파나메라 GTS, 파나메라 GTS 스포츠 투리스모, 파나메라 터보, 파나메라 터보 스포츠 투리스모, 파나메라 터보 이그제큐티브, 파나메라 4E 하이브리드, 파나메라 4E 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 파나메라 4E 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 스포츠 투리스모,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가 있습니다. 차가 길어진 만큼 이름도 너무 기네요. 파나메라 역시 가장 낮은 트림과 가장 높은 트림의 가격 차이가 1억 3천만원 가량 되니 다 같은 파나메라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하네요. 마지막을 장식할 대망의 포르쉐는 순수 전기로만 가는 스포츠카 타이칸입니다. 2019년 9월 4일에 출시되어 세단인 파나메라와 스포츠카인 911 사이의 포지션을 맡았습니다. 카이엔과 같은 고성능 SUV의 열풍과 함께 새로운 트렌드가 된 엔진의 전동화에 포르쉐도 타이칸으로 동참했습니다. 타이칸은 엔진 없이 전기를 이용한 모터로만 구동되는 순수 전기차입니다. 그런 덕에 차 내부에서 들을 수 있는 소음은 외부에서 나는 소음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바깥에서는 타이칸이 내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있다면 타이어의 마찰음 정도겠죠. 때문에 포르쉐는 실내 스피커로 타이칸에 어울리는 주행음을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오래전부터 포르쉐는 기술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척척 해결해내 외계인을 납치 고문하여 차를 만든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UFO를 닮은 디자인도 한몫하고요. 지금도 포르쉐가 나오는 미디어의 댓글들에는 꼭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미지가 굳어져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와 콜라보를 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영화 속 우주선이 타이칸의 디자인에서 모티브를 따오게 될 것이라 합니다. 타이칸이라는 이름이 공개되기 전까진 몇 년 동안 이 개발 프로젝트는 미션 2라고 불렸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공개된 타이칸은 활기 넘치는 젊은 말이라는 뜻의 터키어인데요. 이 말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말이죠. 아주 가까이. 네, 이 말입니다. 70년 동안 포르쉐의 크레스트를 지키고 있던 이 말에게서 영감을 받아 지어진 이름입니다. 타이칸은 문과 시트가 4개씩이지만 파나메라보다는 낮고 좁고 작습니다. 대형 세단이 아닌 4인승 스포츠카이기 때문이죠. 양쪽 4개씩의 눈은 그대로지만 특이하게도 눈의 모양이 동그랗지 않습니다. 헤드라이트 밑에 송곳니 같은 구멍이 생겨 기역자 같은 형상을 띠는데요. 주행 시 이 부분으로 공기가 들어가 바퀴로 흘러들어오는 공기를 유도하여 난기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차체에 뚫린 구멍을 에어 인테이크라고 합니다. 공기 역학을 중요시하는 고성능 스포츠카들에는 대부분 여러 군데에 이런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차체가 낮은 것과 차체 패널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깔끔한 형상의 플러시 타입 손잡이도 주행 중 받는 공기 저항을 줄이는 등의 이유에서 디자인되었습니다. 양쪽 앞바퀴 뒤의 측면에는 전동식으로 개폐되는 전기 충전 포트가 있는데요. 왼쪽은 완속 충전용, 오른쪽은 완속과 급속 충전이 모두 가능한 포트입니다. 전기차인 만큼 엔진이 없어 앞쪽과 뒤쪽 모두 트렁크가 있습니다. 역시 한 줄로 긴 테일램프가 있고 여전히 볼륨감 넘치는 미래적인 엉덩이를 가졌습니다. 엔진이 없으니 엔진을 시킬 그릴도 없고 배기구도 없겠죠. 실내로 들어가 보죠. 여기도 굉장히 미래적이네요. 긴 LCD 모니터가 계기판, 센터 패시아, 조수석 앞까지 총 4개가 들어가 실내 역시 우주선을 연상케 합니다. 왼쪽에 있던 시동 버튼은 전자기기의 전원 버튼의 아이콘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형 가전이 되어가네요. 가운데에 있던 기어박스는 더욱더 작아져 운전대 바로 오른쪽 뒤로 옮겨갔습니다.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을 계기판 양 끝부분을 포함해 터치스크린으로 조작하게 되어서 물리적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비상등 말고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전기차의 친환경 컨셉에 맞춰 내장재에 가죽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타이칸은 타이칸 4S와 타이칸 터보, 타이칸 터보 S 이렇게 3종이 출시되어 있고 외건 형태의 크로스 투리스모 버전이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초반 출력이 내연기관 자동차들보다 월등하다는 점인데요. 특히 최상위 모델인 타이칸 터보 S는 자신의 몸값의 수십 배는 되는 하이퍼카들의 제로백을 따라가는 괴물같은 속력을 보여줍니다.
포르쉐는 업계 최고의 옵션질로 유명합니다. 포르쉐 자사가 직접 세상에 같은 포르쉐는 없다고 말할 정도죠. 포르쉐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페이지가 따로 있는데요. 여기서 포르쉐의 모든 옵션을 즉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델을 고르고 차체 색상, 휠 크기, 휠 색상은 물론 인테리어 색상은 투톤으로 할 건지 단색으로 할 건지, 할 거면 어떤 색상으로 할 건지, 다른 재질도 쓸 건지, 전동 시트를 넣을 건지, 넣을 거면 추가 기능도 넣을 건지, 썬루프를 넣을 건지, 넣을 거면 통유리를 쓸 건지, 앞뒤 범퍼 디자인을 바꿀 건지, 포르쉐 로고를 시트에도 넣을 건지, 안전벨트나 송풍구, 계기판 등의 실내 각 부분의 색을 바꿀 건지, 재질을 가죽, 나무, 알칸타라, 카본, 알루미늄 중에 어떤 걸로 할 건지, 차 곳곳에 레터링을 넣을 건지 아니면 있는 것도 빨 건지, 1000만 원이 넘는 브레이크를 넣을 건지, 600만 원이 넘는 오디오를 넣을 건지, 운전대를 바꿀 건지, 배기음을 바꿀 건지,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옵션을 3D 화면으로 내가 고른 옵션으로 뭐가 어떻게 얼마나 변하는지 세세하게 보여줍니다. 가격도 솔직하고 말이죠. 여기서도 성에 차지 않는다 싶으면 아예 포르쉐의 익스클루시브 매뉴팩처라는 부서에서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소재나 색 등을 상담 후 개조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흠집이 있는 자신의 소가죽으로 실내를 장식해달라는 의뢰도 받아들여졌으니까 안전과 법적 문제가 없는 한에서는 포르쉐의 개인화에는 한계가 없는 수준입니다. 2인승 스포츠카 718과 대표 모델 911에 이어 SUV인 카이엔, 마칸 형제와 대형 세단 파나메라, 전기 스포츠카인 타이칸까지 만드는 차마다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언제나 그 분야의 새로운 정석 자리를 차지하는 포르쉐. 당신은 어떤 포르쉐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차를 알고 싶은 당신께 카맹이었습니다.